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사이에는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부모가 달라져야 자식이 편할 수 있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모 생각들이 전부 옳다고 자식들에게 지금도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여보세요? 그래 아들, 이번 주에 집에 온다고? 지혜도 같이 오나? 너 그 좋아하는 칼치나 좀 사놔야 되겠다. 뭐라고? 혼자 온다고? 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잡아먹는다 카드나. 알았다. 그럼 네 혼자라도 오너라. 지랄한다. 언제까지 내 안 보고 사는지 두고 보자. 그러니까 둘이 좋다고 하면 그냥 결혼시키지 왜 반대는 해가지고. 요즘에 부모가 뭐 결정권이 있다고 까불어 갖고 며느리에게 찬밥 신세가 되었노. 네 같으면 그런 부모 존중하고 살겠어? 절대 못할걸? 네가 아들 결혼할 때 유별나게 했지. 그건 너도 인정하는 부분 있잖아. 요즘 애들이 돈이 어딨어. 그리고 네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릴 때 결혼했잖아. 돈 없는 애인데 사돈에 8천까지 네 혼수 얘기했잖아. 그리고 드레스도 곤란한 거 못 입게 했다면서. 내라도 결혼하고 너 같은 시어머니 안 보고 싶겠다 야. 그럼 아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애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나? 결혼시켜야지. 너도 지금 시켰잖아.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집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도 어디서 그런 심보가 나오는지 상대편 집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진짜 아니다 할 정도가 아니면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살 집, 혼수, 결혼 비용 등 머리 아픈 돈부터 떠오르시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지, 어떤 충고를 해줘야 좋을지, 또 부모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며느리는 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두 옛날 말입니다. 며느리가 생기면서 자식은 부모에게서 완전하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적에만 내 자식이고 주민등록상에는 한 가정의 세대주입니다. 아들 가진 예비 시어머님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 옆에 붙어 살았으니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독립해서 잘 살면 난 참 고맙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마음으로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 주셔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자식은 결혼을 시켰지만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딸보다 한 살 더 많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가족 모임에서 계속 다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재미있게 여 앞에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신경 쓰이게 왜 그래? 속닥거리면서. 고모 알죠? 결혼하기 전 취직하면서부터 내 월급 엄마가 몽땅 안 준다고 섭섭하다고 난리였잖아요. 키워준 돈 취직했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얼마씩 달라고 해서 지금껏 주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 월급에 엄마가 신경 쓰는 거 아니죠? 이놈 새끼야! 내 그 돈 네 결혼할 때 다 주었잖아. 엄마가 그냥 돈 달라고 하나? 관심 좀 끊어라. 저 자식은 돈 관리 못한다. 관리나 시켜봤어? 자기가 벌어서 차를 사든 무엇을 먹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관심 뚝 끊으세요. 지금 세대가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해? 난 아직 딸 월급날 모르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도 잘만 살더라. 이런 장모님은 어떠세요? 말끝마다 우리 딸이 자네에게 아깝네. 툭 하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자네는 우리에게 절을 해야 되네. 야야 때리치우고 이제 막 이혼해라. 자기 자식은 다 아까운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친구 딸은 초등학교 정식 교사이고 사위는 장애인학교 계약직 교사입니다. 딸이 좋다고 해서 결혼은 시켰지만 키 크고 인물 좋은 것 빼면 하나에서 10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키 크고 인물 좋으면 되었네. 엄마가 외모가 떨어지니까 잘생긴 아빠 닮으면 아이 낳으면 평균값은 하겠네.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가 인물 빼고 내세울 게 뭐 있다고? 집안이 좋나 학벌이 좋나 삭삭하기를 하나. 우리 딸이 좋다고 죽으니까 내가 결혼을 시켰지만 난 보는 것도 별로다. 아이고 어쩌겠노 내 팔자가 이런데 우리 딸 생각해서 내가 손주는 봐준다 아이가. 아들에게 과분한 며느리 봤으면 손주라도 봐주면 되는데 사돈이 또 내보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몸도 아프고 해서 손주도 못 본단다. 금쪽 같은 내 딸 주고 손주 새끼까지 내가 보려고 하니까 내가 막 죽겠다. 그렇게 아까우면 이혼시키지. 네 성격에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한 번은 이혼하라고 내가 한번 뒤집었다. 내가 금요일까지 손주를 봐주는데 마치면 일찍 들어와서 손주를 좀 봐야 될 거 아이가. 술 한잔 먹고 늦게 들어오긴 해. 자네는 내가 일주일 동안 애 보고 힘든 거는 눈에 안 보이나? 일찍 와서 쓰레기라도 좀 버리고 해주면 얼마나 좋나? 집사람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친구 만나고 늦는다고 전화 왔네. 늦는다는 못 썼는데? 그럼 일일이 자네에게 말해야 하나? 사위하고 한바탕 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딸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김서방 없나? 와 아는 데리고 식전 대바람에 집에 오노. 엄마가 어제 뭐라고 했길래 내보고 돈 벌어 오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직장은 그만둔다고 하더라. 김서방 학교 그만두라고 할까? 그럼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미친놈 아이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 힘든 건 아는데 제발 이제 김서방에게 말 좀 함부로 하지 마라. 엄마 자꾸 이러면 우리 이혼해야 된다. 딸 이혼했으면 좋겠나? 그래가 신아야 그런 놈하고 살 거면 이혼해라. 네 정도면 밖에 들린 게 남자다. 아직 이혼은 안 했는 모양이네. 네가 손주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저 미친 딸이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노. 딸이 미친 게 아니라 네가 미친 거지. 부부지간에 싸워도 부모가 끼어들고 간섭하고 정리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네가 부부 싸움을 붙이고 있네. 부부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그래야 속 안 시끄럽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 생기겠다고 생각하고 발을 담그는 순간 일은 엄청나게 커질 거야. 말이란 게 한 번 시작해 놓으면 지난 얘기까지 다 소환해서 핥히고 또 사돈의 8천까지 욕을 하게 되잖아. 우리 젊었을 때 부부싸움 하면 한 번쯤 친정에 가본 적 있잖아요. 부모님 걱정할까봐 놀러 왔다고 해도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 얼굴만 보며 뭐 때문에 집에 왔는지 부모님들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어떤 부모는 무슨 일로 싸웠는지 물어보고 좀 쉬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보내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모는 바로 전화기를 들고 사위에게 전화해서 자네는 도대체 우리 딸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짐 싸들고 집에 왔나? 지금 당장 집에 오게? 집에 오면 그동안 섭섭했던 말들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자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딸은 아니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리를 막 쏟아내죠. 제발 자식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만만한 남편 있잖아요. 활용하고 살아갑시다.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 여기 또 있습니다. 반찬 이런 거 제발 해주지 마세요. 왜 해주는지 전 모르겠어요. 집에서 밥도 잘 해먹지 않고요. 그만큼 또 많은 양의 반찬을 한꺼번에 보내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간다는 거 아직 모르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밥 많이 안 먹거든요. 가끔은 몰라도 꼬박꼬박 내 아들 밥상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친구도 음식 솜씨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손주를 못 봐주는 시어머니는 밑반찬과 김치를 수시로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반찬을 혼자 먹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반찬이 입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사돈이 부산에 사는 분이라 젓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나이도 있고
그 젓갈이 많이 들어가면 비리잖아요. 비리고 좀 짜서 친구들 모임에 한 번씩 이렇게 비닐팩에 담아서 들고 와요. 그리고 친구들인데 나눠 주거든요.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는 것도 김치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 아랫동네 사람이라 입맛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태어난 친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는 맛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도 그런 남자가 한 명 있거든요. 김치를 몽땅 친구들에게 퍼주고 없는데 사위가 밥 먹을 때 총각김치를 찾더래요. 너희들이 안 먹어서 친구들에게 다 퍼주고 없다. 어머니, 저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인데 조금은 남겨둬야죠. 저희 애 돌봐주신다고 힘든 건 아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서로 존중해주는 부분도 있어야지. 어떻게 어머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 되겠네. 그래도 어머니, 우리 엄마가 장모님 입에 맞는 음식까지 만들어 보내는 것은 전 그거는 싫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장모님이 집사람 때문에 애 봐주는 거잖아요. 죄 이뻐서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람이 육아휴직을 내든지 내가 그만두고 애를 키워도 된다고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잠시 가서 청소해주고 애 밥 챙겨주면 된다고. 그래서 장모님이 애 봐주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내 딸 좋아라고 지금 애 봐주는 거잖아요. 사위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애 봐주고 사위 며느리 달달 뻐꾸르면 자식들 애 안 봐줘야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간섭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식들 힘들어도 자기 자식들 다 잘 키우고 살아가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스스로 키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시어머님과 장모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사위, 며느리가 나 때문에 불편할 거란 생각은 요만큼도 못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나는 너희들인데 언제나 고마운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라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나 아니라도 잘 돌아간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애기 봐줄 사람 없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 보따리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했다 먼저 오는 사람이 들어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쟁같이 살지만 간섭하는 부모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애 봐준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아이를 키우든 쓸데없이 돈 쓴다, 돈이 헤프다 이런 말은 일절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남자가 돈 벌어오면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관리를 했지만 요즘은 각자 관리를 하는 세대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두고 각각 생활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든 자식들 몫입니다.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돈 벌면 버는 범위 안에서 생활하라고 하면 되지 부모들이 왜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했지만 자식은 결혼하면서부터 부모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애 키울 때 이렇게 해라. 넌 왜 그렇게 다니니? 멀쩡한 차는 왜 새로 바꾸니? 너가 한 달에 적금은 얼마만큼 들고 있니? 그리고 집 살 계획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싫어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꾼, 고지식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도록 부모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 옆에서 오래오래 손주들 보고 살고 싶잖아요. 오래 보는 방법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고 보시면 됩니다. 제발 자식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애 봐준다고 생색내지 말고 삽시다. 힘들면 애 봐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자식 인생은 자식이 살면 됩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